한강변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한강변 소액투자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 문의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한강변 라인 쪽으로 보면은 뭐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라던가, 아니면 한강변에 접해 있는 뭐 이제 동부이촌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한남 뉴타운, 이런 쪽에 또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한강변 라인 쪽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고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변에 이제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오늘 접근 방법을 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왜 이 한강변에 대한 또 개발사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대한 개발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변이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또 개발이 될지도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강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근데 한강변이냐? 왜 한강변이냐?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도 서초에서는 반포,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는 압구정, 그 다음에 이제 송파에서는 잠실 일대,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북 지역에서 이제 한강을 넘어서 이제 강북 지역에서 이제 지금 뭐 개발 지역들을 보면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들이 가장 가격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중에서도 지금 한강변에 접해 있는 한남 뉴타운이 또 가격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한강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이제 양극화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지금 강하게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어찌됐든 계속 지금 양극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갖고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극화를 좀 이렇게 줄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양극화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지역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주죠. 직주 근접. 그쵸? 예, 일자리가 있어야 수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인문적인 환경. 뭐 학군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거벨트, 그러니까 아파트로서 연속적으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일반 주택가랑 또 혼재가 되어 있느냐. 상대적으로 좀 일반 주택가들이랑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인 주거 선호도가 좀 낮죠. 그래서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 주거 환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민감도가 틀립니다. 예. 자, 어떤 거냐면, 자, 수요자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떤 지역을 좋아하냐면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에 대한 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기보다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요. 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걸 많이 따질까요? 예. 번잡한 데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싫어합니다. 번잡한 데. 반대로 주거 환경에 대한 질을 많이 따져요. 주거 환경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 한강변 라인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한강변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시수요자들도 한강변 라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주거 환경에 대한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자, 어떤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시세 차익을 극대화 한다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 줘야 그 지역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투자할 지역 어디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지금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거나 아니면 지금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높아질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역의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들은 한강변 라인이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아지는 지역은 어디예요?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용산입니다. 예, 민족공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지역은 간단해요.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를 하느냐. 당연히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상당히 따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따른 차이가 가격을 결정지기 때문에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이 높을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에서도 반포가 가장 비싸고요. 한강변 접해 있는.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이 가장 가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송파에서도 잠실 일대가 가장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쪽에서도 한강변에 접해 있는 개발지들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한강변에 대한 한번 개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한강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자체라든가 이 정부에 대한 인식이 2002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제1차 한강 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한강변을 갖다가 주거지역이 아닌 어떻게 보면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치수에 대한, 아니면 물을 이용하는 이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강변 라인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강변에 대한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강변을 또 매립도 하고 한강변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택용지도 이제 보급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한강변 라인 쪽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한강 기본계획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쪽 라인들 보면 그냥 한강변에 공원들을 이제 대거 만들어주고요. 예, 공원들을 대거 만들어주고 또 한강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대거 이제 높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강을 치수나 이수보다는 한강을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에 많이 주안점을 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그래서 한강변 르네상스. 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의 슬로건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디자인 서울이에요. 디자인 서울. 예, 서울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강변 라인 쪽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을 해줬습니다. 아마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한강변 르네상스 아니면 이제 노동항 쪽에 동북권 르네상스. 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대한 공공성. 그러니까 한강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공공성 재편 계획이 또 2009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한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한강을 이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제 전후가 좀 틀립니다. 전후가 틀린데, 이 한강변에 대한 개발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1970년대는요, 한강변에 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매립을 해서 여기에 주택용지를 개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 주택용지 개발한 데가 여의도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반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촌지구, 예, 이런 지역들이 그 당시에 한강변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주택용지가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990년대 보면 이 한강변에 매립을 해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들이 좀 올드해졌으니까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지금 이제 잠실 일대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재건축이 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 재건축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의 건폐율과 최대의 용적률을 찾아서 일반 분양분을 높여서 사업에 대한 수익을 키우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죠.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건폐율과 최대의 용적률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을 하니까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강변 전체 지역이 뭘로 변해요? 그냥 아파트 같은 병풍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강변 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졌냐면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쉽죠? 예, 쉽습니다. 자,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2009년도에 그래서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한강변 라인 쪽에 주거용지들이 있죠. 주거용지들에 대해서 너는 50층 개발, 너는 30층 개발 이런 이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정비 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전략 정비 구역은 저도 하도 오랜만에 봐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여의도, 아파트 단지는 여의도, 그 다음에 압구정, 지금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촌지구, 용산에 이촌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가는 여러분 저기 그 이제 마포 쪽에 보면 당인일반 효소 위쪽으로 해서 합정동, 당인동, 상수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 아래쪽에. 자, 그쪽에 합정 전략정비 구역. 자,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 구역.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는 이 두 군데가 있었고 아파트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략정비구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 그래서 최고 층수 50층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시장이 또 바뀌면서. 근데 그 당시에요. 여기서 하나 보면은 저기 그 동부이촌동에 이제 보시면요.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있어요. 첼리투스. 예, 레미안 첼리투스가 여기가 56층이거든요. 이 당시에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허가를 받았으면 뭐예요? 2015년도에 한강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나오면서 용산 같은 경우는 뒤에 남산에 가니까 낮은 층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허가를 받았으면 이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받았으면은 더 낮게 지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허가를 받았던 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수동 쪽에 그 트리마제라고 있습니다. 두산 트리마제. 예, 트리마제도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고층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 만약에 한강변에 허가를 받는다? 35층 이하입니다. 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합정동도 이제 무산이 됐고, 이제 합정동 같은 경우에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홍대 상권이 밑에 그 당인동, 상수동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얘도 지금 이제 무산이 됐고요. 유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50층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50층이야? 야, 그럼 용적률을 엄청나게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용적률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고층으로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이런 거죠. 만약에 30층으로 지어요. 30층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동간거리가 좁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50층으로 지면 어때요? 이렇게 동간거리가 넓잖아요. 공개 용지가 많이 생기겠죠? 자, 우리가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건폐율 자체, 건물 바닥 면적이 겨우 10% 이하예요. 공개 용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개 용지가 많다라는 거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층으로 짓는다라는 거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은 그대로지만 이 공개 용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해당 단지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보면 1구역하고 4구역이 지금 빠른데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때 이제 건축심의를 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지금 50층 개발이라는 거는 향후에 개발이 되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좋겠죠. 한강변 라인에다가.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요. 아, 요거 먼저 또 가야죠. 그 당시 또 유도정비구역은 아파트촌은 이제 반포, 잠실, 예, 그 다음에 일반 주택가는 망원 합정동, 저기 마포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길 건너편에, 이제 한강 건너편에 양평 당산,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실 건너편에 자양동 일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택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후도 요건이 안 맞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무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도 노후도가 맞는 지역이 있어요. 예, 이런 지역이 좋은 지역이겠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 2010년도에 보면 이제 한강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한강변에 대한 관리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변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제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최대 층수 35층 이하. 그 다음에 만약에 광역기능을 수행을 한다. 지금 우리가 잠수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잠실역 일대는 50층이잖아요. 광역기능을 수행을 하면 50층 정도로 이제 그 층수를 세분화시켜 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이제 동부촌동에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첼리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층? 못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강변에 대한 좀 개발사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강변을 어떻게 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한강변 라인 쪽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라든가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 라인 쪽 마찬가지고요. 뭐 강남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예, 이렇게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어때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앞으로 지금 변화가 되면서 제가 저번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도 요건이 더 중요해졌어요. 노후도 요건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강변 라인 중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잘 찾아보시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향후에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 자,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잖아요. 시장이 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강변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한강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습니다. 한강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요. 한강에 가서 누구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은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한강 조망을 바라보는 거는 어때요? 그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변에 이제 한강변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누나야 강변 살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한강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앞으로 소득수익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면서 앞으로 시대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략정비구역이라던가 유도정비구역 중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지금 뭐 방송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잘 선별하셔갖고요.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는 크나큰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예, 거기에다가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